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2024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대전시가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을 반값 할인가로 즐길 수 있는 가을 여행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가스공사가 프로농구단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군이 민선 8기 출범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7,28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경영난에 이어 노사 갈등까지 깊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던 늦더위 끝에 기온이 뚝 떨어지며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분간은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씩 난다고 합니다. 갑자기 변한 날씨의 원인과 환절기 주의할 점 등을 알려드립니다. 한낮 시간대 광주 서구의 한 번화가. 거리 곳곳에 긴팔 차림으로 겉옷을 껴입거나 들고 있는 행인들이 눈에 띕니다. 어제는 너무 더워서 오늘은 어떨지 많이 보고 왔는데 아침에 너무 쌀쌀해서 놀래가지고 급하게 긴팔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난 16에서 17일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늦더위가 찾아왔던 광주 전남의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폭염특보 해제 이후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전날 대비 최대 11도, 낮 기온은 1에서 8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지난 18일 낮 최고 기온 극값이 광주가 34.5도를, 담양이 35.9도를 기록하며 광주 전남 9월 1 최고 기온 최고 극값을 연달아 경신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은 태풍이 지나간 뒤 북서쪽의 찬 공기가 하강하면서 사라지고 당분간 아침은 쌀쌀하겠습니다. 22일은 아침 최저 기온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6도 분포로 당분간 일교차가 8도에서 13도 정도로 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 속 3년 만에 발령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말고도 현재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 이런 감기가 제일 많이 유행할 수 있겠고요. 환기를 신경 쓰시고 그 외에 손 잘 씻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고른 영양 섭취가 가을철 이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 속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2024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영 SUV인 캐스퍼 양산 1년 만에 4만 5천 대 생산을 돌파한 가운데 추가로 전기차 생산이 확정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더욱 활력을 얻을 전망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2024년 전기차 생산에 들어갑니다. 현재 생산 중인 현대 캐스퍼의 전기차 생산 라인을 내년에 준비해 2024년 하반기 전기차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의 도약은 우리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캐스퍼가 이제는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겠다는 그런 선언을 여러분께 하고자 한 것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공장 건립 당시부터 전기차 생산 라인을 추가로 갖출 수 있도록 설계 등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 기업인 만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함께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될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전기차 생산 설비 공사를 마치면 2024년엔 시험 생산을 거쳐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합니다. 생산 라인이 늘어나면 내년 하반기 추가 인력을 채용해 2교대 생산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캐스퍼 양산을 시작해 620명의 직원이 1년 동안 4만 5천 대를 생산한 광주 글로벌모터스. 전기차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상생형 일자리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질 높은 아이 돌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마포형 어린이집을 개관할 예정인데요. 이 시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구청 시청각실에서 2023년 마포형 어린이집 시범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마포구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특화 프로그램 운영, 아동인권 존중,
안심 보육환경 조성 등의 세부 과제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구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마포형 어린이집 사업이 민간 보육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음악과 낭만이 있는 곳 마포구에는 다양한 버스킹 축제가 있습니다. 그중 홍문관 축제는 2016년부터 이어진 마포구 고유의 행사인데요. 마포역 인근에서 개최해 도화동 골목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홍대로, 문화로, 관광으로의 줄임말인 홍문관 행사는 2016년부터 이어져 온 골목상권 버스킹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 마포역 주민쉼터 앞에서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마술마임 퍼포먼스, 크로스오버 바이올린 공연, 샌드아트 및 K-팝 댄스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함께하는 셀카 이벤트도 열려 마포구와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와 문화 관광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을 반값 할인가로 즐길 수 있는 가을 여행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가 지역의 대표 유료 관광시설을 결합한 대전에 반할 초특가 관광 결합 상품 4종을 출시했습니다. 초특가 할인 프로모션은 대전 오월드와 대전 아쿠아리움 자유이용권, 대전 오월드 자유이용권과 엑스포 아쿠아리움 입장권, 대전 오월드 자유이용권과 대전 트래블라운지 체험권, 엑스포 아쿠아리움 입장권과 디아트 스페이스 193 입장권을 결합한 상품으로 진행하며 각각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반값 할인 결합 상품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 지구촌 세계일주 검색을 통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한정 수량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구입한 입장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환불도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반값 할인 결합 상품은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소규모 여행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가 다양한 청년 정책과 지원 사업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대전 청년 포털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대전시가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과 지원 사업을 하나의 홈페이지에 담은 대전 청년 포털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대전 청년 포털은 채용과 취업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하우스, 청년 희망 통장, 대청넷 등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67개의 청년 정책을 안내하고 있으며 청년 정책 제안, 의견 수렴 등 소통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청년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전국 청년 정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검색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청년들의 대전 청년 포털 이용을 늘리기 위해 오는 10월 7일까지 회원가입, 청년인재 등록, 영상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농구단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가스공사가 시청 산격청사에서 프로농구단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한국가스공사는 프로농구를 통한 대구 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프로농구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프로농구단은 대구 시민과 농구 팬들에게 지난 시즌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뛰어난 역량의 선수를 영입하고 수비진을 강화해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한국가스공사 프로농구 연고지 협약을 기념해 홈 개막 경기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홈 경기에 대한 입장료 50%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민선 8기 출범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7,287억 원으로 편성해 평창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기정 예상보다 1,162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이 중 일반 회계가 1,022억 원 증액된 6,578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가 140억 증액된 70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연도 중 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국민 중심의 생활 불편 해소 사업,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채무 상환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평창군 재정 건정성 및 채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 서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민선 8기 군민과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횡성군 노인대학이 횡성군 보건복지타운 대강당에서 개강식과 함께 하반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군 노인대학은 9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데요. 45명의 지역 어르신이 참가한 가운데 건강 강좌, 교양 강좌, 노래 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한편 2022년 횡성 노인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의 자기 개발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관내 12곳 가운데 9곳이 개강하여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 국내 최초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FVC는 국내 최초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100명의 직원이 고용될 예정이며 오송 바이오밸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송 바이오밸리에 국내 최초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가축 백신 산업과 바이오 산업 발전 등에 앞장서달라며 충북 오송이 바이오 산업 선도 도시로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2022년 시군구 지역 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기업 25곳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을 육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1개 분야에 대해 기업당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한 화장품 기업으로 천연 유기농 화장품 및 원료개발 희망 기업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 컨택센터로 신청한 뒤 제반 서류를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양산의 전통 향토 문화 행사인 삼양 문화축전이 올해는 기간을 줄여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양산 문화축전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축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올해 축전은 양산 다시 삼양에서 통하다를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산천 둔치에서 개최됩니다. 이와 함께 2022 아이사랑 육아대축제도 함께 개최돼 보다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자녀 덕악기 운동연합 양산지부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양산시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 장려와 육아 친화도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개관 7주년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의 문화예술 허브로 자리하기 위해 보다 긴 호흡의 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정신 등 아시아의 가치를 폭넓게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역, 관람객들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개관 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금까지 124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점차 활기를 띠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콘텐츠가 난해하다거나 지역 문화예술계와는 단절돼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습니다. 통합전당 출범과 초대 전당장 취임으로 새 출발점에 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내놨습니다. 우선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주인권 평화의 광주 정신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공유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아시아 동북아시아까지 확대하여 협력분야도 다각화하고 아시아 전역에서 풍성한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 콘텐츠의 창제작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시아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당이 생산한 콘텐츠의 소비자에 국한시켰다면 이제는 함께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파트너로 인식하겠다는 겁니다. 전시관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립의 어떤 기준에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하는 많은 여러가 있었는데 중장기 발표 계획을 보니까 더 낮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앞으로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긴 안목의 발전 전략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동시대 아시아의 문화예술을 이끄는 콘텐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적합 통보 이후 6년 만인데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이전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후보지별 이전 사업비 산출을 완료하고 예비 이전 후보지 압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를 수용하는 지역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 통보를 받은 이후 6년 만으로 그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도 밟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지자체도 갖게 되기 때문에 진전돼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법적인 뒷받침은 뒷받침대로 해야 된다. 문제는 이전 후보지의 반발, 그리고 마땅히 이뤄져야 할 보상 절차입니다. 지난 2017년 광주시가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한 지역은 전남 무안과 해남, 신안, 영암 등 모두 4곳. 국방부는 당시 군사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신안은 제외시키고 고흥을 추가 후보지로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이전 후보지들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현재까지 교착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전 사업비도 현 군공항 부지 개발만으로는 어려워 국비 지원을 위한 법 제정이나 개정도 필요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국비 투입 이런 문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려고 하는 쪽이죠.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단추가 어렵게 끼워진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선 정부의 국가사업화 공약부터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광주광역시 전 자치구가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다주택자 주택 매입과 대출이 쉬워졌지만 시중 금리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어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뒤에도 지난 7월까지 광주 아파트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쌓이며 부동산 침체가 시작됐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시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 등 전국 41곳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근본에 규제지역 해제된 지역이 최근 주택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집값이 급등할 우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따라 광주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되고 다주택자 신규주택 담보대출 제한도 해제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부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적극 건의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기준에 광주시 5기구가 현저히 미달되고 여러 가지 금리 인상 등으로 해서 그 매매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봤을 때 이번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광주 주택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원료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영난에 이어 노사 갈등까지 깊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된 뒤 최근 2년 연속 적자에 빠진 금호타이어. 타이어의 원재료인 고무값이 상승한 데다 글로벌 물류 대란 여파로 운임비도 치솟아 지난해 물류비는 재작년에 비해 120%가량 급증해 지난해만 41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5일 쟁의 조정을 신청한 금호타이어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8년 더블스타 매각 시 전 직원들이 반납했던 상여금 200% 환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어렵다는 이유로 어느 걸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인내하면서 교섭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동력을 바탕으로 교섭의 수위를 높일 생각입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상여 반납은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인수 본계약과 경영 정상화 약정 체결의 근간이었다며 환원이나 기준 재설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부분 대학에서 경쟁률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경쟁률은 대부분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광주 전남 주요 대학들의 수시 경쟁률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전남대의 올해 수시 경쟁률은 6.3대 1으로 8.09대 1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하락폭 역시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사립대학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조선대는 올해 5.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5.34대 1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도 호남대 4.6대 1, 광주대 4.24대 1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경우 70% 이상이 경쟁률 상승 추이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지역 대학의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쪽으로 가게 되고 수험생 숫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대까지 눈을 돌릴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대학과의 양극화는 더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 대학 입시 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제안서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공식 발표회를 가지고 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신세계와 현대와는 달리 롯데 측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롯데는 광주 북구 패밀리랜드 부지를 현장 실사하며 롯데월드 광주 입성 가능성 화두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롯데가 검토 중인 곳은 우치공원 패밀리랜드와 본청공단에 있는 롯데 칠성 부지, 그리고 어등산 관광단지 세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패밀리랜드는 최근 시설 노후화로 방문객 감소라는 운영난에 직면한 터라 롯데그룹의 복합 쇼핑몰 개발 입지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롯데 칠성 공장은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서진건설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복합 쇼핑몰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신세계도 검토 중이라는 점이 부담입니다. 롯데그룹은 롯데 칠성 공장과 어등산, 우치공원 이 세 곳에 대한 수익성 등을 판단해 빠르면 다음 달 초 개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 뒤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현대와 신세계와는 달리 롯데가 복합 쇼핑몰 개발에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의 경우 롯데월드 건립이라는 초강수를 둬야만 복합 쇼핑몰을 공식화한 현대와 신세계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 롯데월드가 적자 상태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대기업 두 곳이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한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에도 롯데그룹이 공식적인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연속 개최가 취소됐던 여수시 인기축제, 여수 마칭 페스티벌이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지난 1998년 삼여 통합을 기념하기 위해 여수 관악제로 출범해 2010년에 확대 개편된 여수 마칭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8일과 9일 이틀간 여수 해양공원과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관악과 마칭이 갖는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 릴레이 로고송, 플래시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 공부방 꾸며주기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공부방 꾸며주기 사업은 여수 광양항만공사와 영동 ENC가 후원하고 여수시와 한국해비타트 전남 동부지회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수시는 관내 저소득 다문화 가정 20세대를 선정해 자녀 공부방 환경 개선과 책상 제작, 도서 구입 등 대상 아동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패스트푸드는 간편하면서도 맛도 있어 누구나 즐기는 음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는 체중을 부쩍 늘리고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 비만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피로감, 기억력 저하 등의 각종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